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1편 무왕은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는가.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이 당나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잃었던 옛 땅을 되찾겠다면서 신라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 조정 내부로 눈길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 31년, 서기로는 630년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 2월에 사비성의 궁전을 새로 수리하고 왕은 웅진성으로 행차하였다. 그런데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사비성의 역사를 정지시켰다. 가을 7월에 왕은 웅진성에서 돌아왔다. 대왕 마마, 사비송의 궁궐이 낡아서 백성들은 물론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나라의 위신이 서지 않으니 궁궐을 중수하는 역사를 속히 시작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누차 논의가 되어오던 일이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라. 그러면 궁을 수리할 동안 짐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겠느냐? 예, 불편하시더라도 웅진성에 거처하시다가 수리가 끝나고 나서 황궁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그러면 대소신료들도 함께 웅진성으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웅진성으로 옮겨갔는데 대왕 마마, 지금 넉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은 다 죽고 굶주리는 백성이 하나둘이 아니옵니다. 걱정이로다. 걱정이야. 아니 되겠다. 한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징발하여 궁궐 중수를 강행하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사비성의 궁궐 수리 공사를 당장 중단하도록 하라. 짐은 다시 사비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도인 사비성의 궁궐이 너무 낡아서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무왕은 옛 도성이었던 웅진성으로 가 있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자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시 사비성 궁궐로 돌아왔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백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사비성을 수리하면서 잠시 궁궐을 비워야 했다면 임금이 왜 하필 웅진성으로 가 있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비로 천도를 하기 전에 웅진에 도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 궁궐이 있는 웅진에 가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일까요? 우선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게 아마 작은 수리하면서 좀 대규모 수리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처가 좀 불편해서 어딘가는 좀 딴 데 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때 이제 택해진 곳이 전수도였던, 이전의 수도였던 이제 웅진성으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왜 하필 웅진성으로 갔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왕이 상당히 익산도 경영하고 익산으로 좀 천도하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왕궁도 새로 짓고 했으면은 익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왕마마, 사비도성의 궁궐을 수리하는 동안 대왕마마께서는 당연히 금마저로 가셔서 정사를 살피셔야 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금마저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사비도성 바로 옆에 있는 웅진성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요. 아니, 금마저를 두고 어찌하여 웅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오? 금마저는 아니 됩니다. 웅진으로 가야 돼요. 이런 논란 끝에 웅진성으로 가자는 귀족 세력들의 입김이 더욱 강해서 하는 수 없이 웅진성으로 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궐을 수리하는 동안 임금이 가 있을 곳으로 거론된 두 곳 중에서 웅진 말고 또 하나의 후보지로 떠올랐던 금마자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세금자에 말마자 그리고 물가저자를 쓰는 금마저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입니다. 지금도 익산시에 금마면이 있죠. 지난번에 서동설화를 소개하면서
백제 무왕이 말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던 소동 시절에 금마, 즉 익산 지방에 살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익산이 단순하게 무왕이 소년 시절을 보냈던 곳만이 아니라 아예 그곳으로 백제의 도읍이 옮겨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백제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산 천도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가 익산에 도읍을 둔 적이 있었다. 더 상세히 말해서 백제 무왕은 지금의 충남 부여에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도읍을 옮긴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익산 천도설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어 왔을까요? 백제의 익산 천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학자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황수영 박사입니다. 황 박사는 고대 국가의 도읍이 갖춰야 할 4가지 요건으로 성지, 궁지, 사원지, 왕릉, 즉 성터와 궁궐터와 절터와 임금의 무덤을 들면서 익산 지역에 산재한 유적들이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금 익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미륵사가 있고 또 제석사지가 남아 있고 또 왕궁리 터가 남아 있고 또 무왕의 능이라고 하는 쌍능이 남아 있고 또 석불사라고 하는 무왕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대한 석불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왕대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요. 그래서 일찍이 황수영 선생님도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일본인 목전체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관세음 응원기라고 하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미륵산성 등 성터도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 도읍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읍을 옮기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의 천도사실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왕 제위 중에 수도를 익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비로 환도하는 등 2번씩이나 옮겨 다닐 수 있었느냐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익산 지역에서 많은 국보급 유물과 사적지가 발굴되었지만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왜 그 같은 유물과 유적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0년 교토대학 인문학연구소장 다이로 교수는 교토 청년원에 보관된 중국 육조시대 육과가 편찬한 관세음 응원기 필사본을 발굴하여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무왕의 익산 천도 사실이 문헌 자료의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우선 관세음 응엄기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김주성 교수로부터 들어보시죠. 문자 그대로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영험을 나타내주는 기록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한 슈퍼맨처럼 관세음보살, 즉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인간에게 부딪힌 여러 가지 애군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 보살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이런 내용을 수록한 책이 바로 관세음 응엄기인데 이 책에 수록된 백제와 관련된 기록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도읍을 옮겨 새로이 정사를 지었는데 정관 13년 11월에 벼락과 비로 인하여 제석 정사가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재난으로 불당과 부도, 탑 등이 일시에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불에 타 없어졌다. 여기서 무광왕은 여러 문헌을 통해 백제의 무왕인 것으로 밝혀지고 지모밀지는 현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왕궁평성의 옛 이름인 모질매성과 같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중규 교수 얘기입니다.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에 그 천도를 하고 그 새로 그 절을 만들었다. 그 절이 이제 정관 13년에 639년입니다. 그래 하면은 무왕 40년이 되죠. 불타버렸는데 그래서 초석 밑에 보니까네 이제 여러 그 사려하고 그다음에 예, 그 건강 반야경이 새겨져 있는 그 동으로 만든 동에다 이제 건강 반야경을 새긴 이제 그런 경전도 나왔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부분 천도 지모밀지 이게 이제 지모밀 이걸 모지밀로 보고 요게 이제 익산이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대로 하면은 천도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1993년 원광대 부설 만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관세음 응엄기에 나오는 제석사터가 발굴되었고 제석사라고 새겨진 기와와 석등의 지붕돌, 동종 조각 등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의 왕궁터는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 그 규모나 출토된 유물로 보아서 여러모로 왕궁이 있던 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남북이 한 500여 미터, 동서가 그 236m의 성벽이 그게 있는 거죠.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여러 거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와요지도 있고 기와궁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게 이제 그 정원도 그 원지도 이제 발굴이 되고 또 그게 뒷간도 뭐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묻은 이 장독처럼 사용된 그런 이제 독도 발견이 되어지고 또 출토되어지고 그 명문 기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전분이 중분이 하는 그런 기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부라고 하는 머리 숫자에다 관청 부자 수부라고 하는 그런 이 명문이 새겨진 이제 그 기와도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백제무왕이 익산으로 도읍을 옮긴 적이 결코 없다고 딱 잡아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익산 천도를 기정사실로 못 받기도 어려운 고민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백제무왕의 익산 천도설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역사문화원 강종원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천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설들을 그쪽에 하고 또 실제 무왕이 그 지방에 가서 생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여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아주 유사한 그런 유물들이 그 사비 익산 지역에서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실제 거기에 가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천도를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아마 공식적으로 그 천도를 천명하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무왕 말기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익산에 왕궁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유물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에 도성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삼국사기 같은 정사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익산 천도설을 정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주저스럽기 마련인데 강종원 연구위원의 얘기에 그러한 고민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사비 도성을 중수한다든지 하는 기록도 있고 또 실제 이제 사비 말기에 해당되는 유적들이 다수 또 부여 지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하여 많은 시설들을 조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 천도가 실현되지는 못하고 결국 무왕 말기에 다시 부여 지역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백제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왕궁도 짓고 사찰도 짓는 등 준비를 다 했는데 천도할 준비만 했지 실제 천도하지는 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익산 지방에서 왕실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 유적들이 발굴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강종원 연구위원은
무왕이 천도를 하기 위해서 왕궁도 지었고 평소에 그곳에서 생활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천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백제무왕의 익산 경영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 기반으로서 그 주목되는 게 이제 익산이라. 자기가 이제 그 어릴 때 생활했던 곳. 또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마룡지 옆에 서동의 어머니가 집을 지었던 곳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 어머니 쪽의 어떤 기반이 그 익산 지역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익산 세력을 자기의 그 지지 기반으로 이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익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익산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익산 경영을 통해서 자기 세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 기반이 닦여졌는데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낱 서동 출신에서 백제의 왕으로 등극한 무왕은 비록 왕위에는 올랐으나 조정에서 그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충시킬 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하게 되는데, 대왕마마께서는 명실공히 백제국의 군주이시옵니다. 그러나 백제 조정에서 대왕마마의 힘은 아직은 미약하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백제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대성 팔족을 들어보시었사옵니까?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앞으로 짐은 결코 그들의 농간에 뜻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왕마마, 우리 백제국의 숱한 군주들이 귀족 세력과 맞섰다가 낭패를 당했사옵니다. 그 중에는 정변에 휘말려 시해당한 임금도 계셨사옵니다. 그러니 날더러 꼭두각시처럼 저들의 의견만을 쫓아서 국사를 이끌어가라는 말이냐? 힘을 기우시옵소서. 대왕마마의 지지 기반을 넓혀서 저들 대성 팔족을 견제해야 할 것이옵니다.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 어떻게 말이냐? 대왕마마께 없어 즉위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지내오신 곳이 금마저 아니옵니까? 그곳을 활용하시옵소서. 내가 성장했던 금마저 땅을 활용해서 세력을 키우라 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나는 그곳에서 말을 캐면서 천한 서동으로 지냈을 뿐인데 그곳에 누가 있어 조정의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단 말이더냐? 대왕마마, 장차 그곳 금마저로 도읍을 옮기시옵소서. 예, 그리하시옵소서. 뭐라? 도읍을 옮기라? 이곳 사비를 버리고 금마저로 천도를 하라는 말이더냐? 왕으로 옹립되기 전에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익산 지방을 자신의 세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게 되는데, 노중국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무왕은 익산 경영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공사는 백제국의 국왕이 정사를 펼칠 왕도를 조성하는 대역사이니라. 한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사찰 창건과 축성공사는 어찌 돼가고 있느냐? 예, 대왕마마께서 창건을 명하신 미륵사를 백제국 제1의 가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불사에 전념하고 있사옵니다. 사비도성보다 더욱 튼튼한 성곽이 머지않아 완공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기 위한 대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단행했다면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삼국사기 무왕조에 나오는 기록들을 검토해가면서 무왕이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짚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왕 31년에 사비궁을 중수하는 거 보면 그때까지는 무왕이 사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사비가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아직도 삼국사기에는 천도했다면 천도라는 게 익산을 많이 천도를 했다면 천도했던 기사는 하나
한 줄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무왕 31년에 이게 사비 현재 부여가 아직까지 백제의 수도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천도를 했다기보다는 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준비는 했는데 삼국사기에는 무왕 31년, 즉 서기 630년에 사비성의 궁전을 새로 수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지금의 부여, 즉 사비성에 도읍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도읍을 옮겼다면 그 이전에 옮겼어야 옳습니다. 또한 익산천도의 근거가 수록되어 있는 관세음 응엄기에 따르면 익산의 왕도에 있는 제석사가 불타버린 때가 무왕 40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천도했던 시기를 산출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무왕 40년에 이게 새로 만든 절이 불타버렸으니까네 늦어도 무왕 40년 이전에는 천도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다시 좁혀 올라가면 무왕 31년에 사비궁 중수기사가 나오니까네 이때는 아직 사비가 수도거든요. 그럼 천도했다면 31년 이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 그게 이제 뭐 언제 했는지 그게 참 이거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미륵사가 제가 추정한 대로 무왕 30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천도하려고 했다가 못됐다 하는 쪽으로. 노중국 교수의 결론은 익산에 왕궁을 짓고 절도 세우고 성도 쌓아서 도성으로서의 시설을 모두 갖추었지만 결국 천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그 이유가 귀족 세력의 반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대왕마마, 사비도성을 버리고 금마저로 천도를 하시다니요.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들은 사비도성을 한 발짝도 떠날 수 없사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천도를 반대하는 귀족 세력들이 격렬한 반대를 꺾지 못한 무왕의 정치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익산 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만일 무왕에게 귀족 세력의 반대를 억누를 만한 힘이 있었다면 익산 천도의 기회는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비성의 궁전을 수리하는 동안 임금이 기거할 임시 거처를 정할 때 대왕마마, 사위의 궁전을 수리할 동안 웅진성을 임시 거처로 삼아 지내시는 게 타당할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비록 그대들의 반대로 도읍을 옮겨가지는 못하였으나 짐이 소년 시절을 보낸 금마저에는 사비성 못지않은 궁전이 조성돼 있지 않는가? 사비성의 궁전을 수리할 동안 짐은 마땅히 금마저의 궁궐에서 정사를 살필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로 반대를 일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알겠는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무왕은 이때에도 금마저, 즉 익산으로 가지 못하고 웅진성으로 가야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도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못한 게 이게 무왕의 정치적인 한계입니다. 결국은 천도를 반대하는 세력들, 발목 잡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지 그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도가 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비가 그대로 수도를 잇고 사비궁을 중수할 때 집을 비워야 되니까요. 익산을 관계하고 옹진으로 가게 된 것도 결국은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못한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결국 천도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웅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중국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무왕은 익산 천도를 결심하고 익산의 왕궁을 비롯한 도성으로서의 시설을 모두 갖췄으나 결국 천도를 실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의 견해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주성 교수 역시 지금의 익산 왕궁리 일대에서 발굴되고 있는 성곽의 규모를 봤을 때 그곳이 왕궁으로 조성됐을 것이란 견해에 찬성합니다. 평지성으로서 그 정도의 성곽을 갖추고 있었다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부분이
궁터였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소위 말하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궁궐에 있는 사찰터가 되고 또 그 뒷부분은 후원부를 가지고 조경을 해주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궁궐터는 전체의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즉 궁궐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행정기구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그렇다면 김 교수는 무왕이 실제로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는 천도를 했다 안 했다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목간에 새겨진 육부라는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백제의 행정체계는 오부오방 제도였습니다. 오부는 수도를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었다는 것이고 오방은 전국을 중요한 방으로 나누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능산리 고분군에서 나온 목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간에 보게 되면 육부오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부는 그러면 무엇이냐? 수도를 부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도를 5개가 아닌 6개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6개 중에 하나는 어디였겠느냐? 백제의 경우 수도를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오부제를 채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육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간이 출토되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학계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주성 교수는 백제의 무왕이 기존의 오부에다 익산 왕궁리 일대를 또 하나의 부로 지정해서 운영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사 백제전에는 백제의 오부를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무왕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익산에다 별도의 부, 즉 별부 하나를 더 신설해서 육부로 운영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다면 그 별부인 익산에 임금이 거주하기도 했을까요? 국왕이 거주하는 곳에 동서양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서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동과 서가 되는 기준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 기준은 곧 궁성이고 궁성의 좌우에 동성과 서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웅진성이고 하나는 익산에 있는 왕궁리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백제도 아마 그와 같은 풍수지리설의 영향에 의해서 국왕이 삼성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사비성을 궁성으로 삼고 웅진과 익산의 왕궁리성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정사를 살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익산에 궁성을 조성하기는 했는데 도읍은 사비성에 둔 채로 그곳을 별도의 부로 운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익산 천도서를 주장하는 한국전통문학교 이두학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음 응응비라고 하는 불교 관련 책에서 명백하게 백제 무광왕, 무왕 때 지모밀지 바로 금마저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러한 기록은 전후 상황에 맞춰 볼 때 사료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익산의 그 왕궁 평성을 발굴해 보니까 이건 왕궁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중국의 청자라든지 백자 그리고 그 밖에 금세공품들을 놓고 볼 때 이건 왕궁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격조 높은 그 유물들이 출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궁 평성에서 출토된 기와장에 보면은 수부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나왔습니다. 익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머리 숫자의 수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장이 나왔는데 이 수부가 바로 수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궁을 조성해서 준비는 했으나 결국 천도하지는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익산의 왕궁 평성은 왕궁이 될 뻔하다가 못 되었으므로 일종의 공동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활도구들과 격조 높은 유물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왕성으로 기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익산에서 발견된 쌍릉을 또 하나의 천도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이 쌍릉은 백제 무왕과 그 부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는데 천도도 하지 않은 곳에 왕의 무덤이 묻힐 리가 없는 것이죠. 이곳은 이 익산 지역하고 무왕이 단순한 연고가 아니고 하나의 그 도성으로서의 어떤 격과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왕이 이제 이곳에 묻힐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도 아닌 곳에 왕이 묻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수도에 어떤 경력이 있었던 그러한 이제 격조 높은 도시가 되니까 무왕이 사후에 묻힐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무덤은 생전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무덤은 왕의 생전에 조성되기 때문에 익산에 도읍하고 있던 시기에 무왕이 자신과 왕비의 무덤을 준비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는 익산으로의 천도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을까요? 무왕이 즉위하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익산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무왕은 이제 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왕위에 이제 올랐던 것이죠. 이때 무왕은 자신의 어떤 성장지가 되는 익산 지역에다가 수도를 경영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제를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즉위 초기에 그쪽으로 천도를 해 있었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미륵사 창건 설화 역시 무왕의 익산 천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로 가려고 용화산 및 목가에 이르렀다. 대왕마마, 저기를 보시옵소서. 오, 그래. 나도 보고 있소이다. 미륵불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수레를 멈추거라. 미륵불 셋이 못 속에서 나오므로 왕이 수레를 멈추고 치성을 드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마마, 여기다가 큰 절을 짓도록 해주시옵소서. 소원이옵니다. 왕이 이를 승낙하고 지명법사를 찾아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법사가 귀신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서 이렇게 해서 지어진 절이 미륵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무왕이 왕비와 함께 지명법사를 만나기 위해서 익산에 있는 사자사라는 절에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사자사에 있는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다가 미륵삼존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부여에 있다가 멀리 익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먼 곳이고요. 차라리 그 지명법사를 호출하면 되는 것이죠. 왕이 거기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왕이 익산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지명법사가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가다가 자연스럽게 미륵삼존을 만나게 되고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 것이죠. 부여에서 익산은 수레를 타고 가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만일 이때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사비성, 즉 부여에 있었다면 임금이 지명법사를 만날 일이 있을 경우 궁궐로 들어오도록 호출하면 될 일이지 그 먼 거리까지 일부러 찾아갔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왕궁이 부여가 아닌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책 나가듯이 왕비와 함께 가까운 사자사에 갔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삼국사기 무왕 31년의 기록에 대해서 이두학 교수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무왕 31년 봄 2월 왕이 사비의 궁전을 수리하였다. 왕이 웅진성으로 갔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비의 궁전을 수리하는 일을 중지시켰다. 가을 7월 왕이 웅진에서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 오늘 순서의 들머리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삼국사기 이 기록을 보고 이때 백제 수도가 사비성, 즉 부여였다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왕이 사비성에 있는 왕궁에 거처하다가 사비성을 수리할 일이 생기자 잠시 웅진성으로 가 있었고 가을에 다시 사비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수리하기 이전에 왕이 거주하던 곳은 사비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도학 교수의 해석은 전혀 딴판입니다. 익산에서 이제 사비성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토목공사를 벌였죠. 사비성의 왕궁을 이제 서로 조성하고 하는데 한발이 들고 해가지고 그 왕이 오랫동안 이제 비워둔 도시 아닙니까? 이곳에 다시 입주하려면 새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려고 했는데 한발이 들어가지고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웅진 땅에 정착해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이제 사비성으로 이제 들어왔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곳 금마저의 궁궐에서 정사를 보아왔는데 고구려와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자면 아무래도 다시 사비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대왕마마, 당장에 사비성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사비성에도 짐이 국사를 살피던 어엿한 궁궐이 있거늘 어찌하여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이냐? 사비성은 대왕마마께서 비워둔 지가 오래되어서 낡고 누추해졌기 때문에 대왕마마께서 거처하시기에 불편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예, 수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사옵니다. 하오나 워낙 오래 비워두었던 궁궐인지라 수리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비성의 궁전을 수리하는 동안 짐은 이곳 금마저를 떠나서 웅진성으로 가서 정사를 보아야겠다. 웅진성에 머물러 있다가 사비성의 궁전 중수공사가 끝나면 돌아가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왕은 즉위 초기에 사비성에서 익산으로 도읍을 옮겨서 쭉 거기서 지내왔는데 제위 31년째 되던 해에 사비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궁궐을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웅진에 가 있었다.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지자 사비성 궁전 수리 공사를 그 정도에서 중단시키고 그 길로 사비성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무왕 31년의 기록은 무왕이 사비성에 있다가 궁전 수리를 위해서 웅진성으로 일시 옮겼다가 다시 사비성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익산에 있던 무왕이 오랜만에 떠나 있던 사비성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왕이 익산으로부터 부여 사비성의 궁궐로 환도한 이후에 익산의 왕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무왕 후반기에 와서 사비성 부여로 돌아오면서 동서 양성 체제, 이게 당나라에 있던 도성제도와 마찬가지로 왕성이 두 개가 된 것이죠. 전통적으로 백제도 왕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성에 도받은 시기도 보면 북성하고 남성 두 개 그 성이 이제 하나미대성, 바로 한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 이제 사비성 도읍기 후반기에도 보면은 사비도성과 익산 왕궁평성 이 두 개의 성이 도성으로서 같이 이제 기능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설 이것은 이제 천도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다시 사비성으로 돌아와서 두 개의 도성을 같이 운영하는 한성 시기에도 북성과 남성 등 두 개의 성을 도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무왕이 익산에서 사비로 돌아간 이후에는 익산의 왕궁 평성과 사비성을 모두 도성으로 삼아 양성 체제로 운영했을 것이란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는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해서 장기간 동안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고 제위 31년에 다시 사비로 돌아왔다는 이도학 교수의 주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익산의 왕궁리에는 아직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자료들이 나와서 그것이 도읍지로 조성은 됐으나 천도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천도 후보지였을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백제의 수도로서 기능을 했던 곳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소신료들은 들으라. 짐은 오늘 장차 이 나라의 국왕의 지위를 이어나갈 태자를 세우겠노라.
왕자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니 짐에게 하듯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서기 632년 무왕은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백제 마지막 임금이었던 의자가 장차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때가 무왕 33년이었습니다. 재위한 지 33년이나 지나서 태자를 책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따져보기 전에 일본서기의 기록 한 줄을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서명 천왕 3년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장을 들여보내 볼모로 삼았다. 외국의 서명왕 3년이면 서기로 631년이 되고 그때 백제는 무왕 3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연도로만 치자면 왕자 풍장은 무왕의 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만일 풍장이 의자왕의 아들이라면 한참 뒤에 실릴 내용이 너무 앞으로 배치되어서 잘못 실린 셈이 되죠. 노중국 교수는 왕자 풍장을 무왕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대로 따지면 무왕대입니다. 보낸 게 무왕대인데 표현이 어떻게 나면 의자 왕의 아들 풍장을 왜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연대로 보면 무왕대가 맞는데 내용은 의자 왕의 얘기라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장을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무왕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의자왕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일본서기 서명기에 나오는데요. 서명기에 나오는 풍장은 이제 그 무왕의 아들로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풍장을 무왕의 아들로 보기로 한다면 그는 왕자 의자의 동생이 되겠죠. 대왕마마께서는 어찌하여 태자 책봉을 미루시옵니까? 서둘러 왕자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시옵소서. 무슨 소리요? 대왕마마, 태자 책봉은 신중히 하셔야 될 줄 아옵니다. 신은 장차 우리 백제국의 앞날을 위해서 왕자 풍장이 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옵니다. 마땅치 않은 얘기요. 어찌하여 맏아들인 의자 왕자를 제외하고 다른 왕자를 내세워 태자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이오? 망발을 거두시오. 망발이라니! 자고로 장자라고 해서 모두 태자가 되는 것은 아니요. 조용히들 하시오. 태자 책봉 문제는 더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소. 의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의자왕 부분을 다룰 때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어쨌든 무왕이 재위한 지 30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의자를 태자로 책봉했다는 것은 차기 왕위 계승을 두고 조정 대신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왕자 풍장이 서기 631년에 외국에 인질로 갔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자 의자가 태자로 책봉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누구로 할 거냐 이걸 정하기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막 최종 결론적으로 이제 풍장을 지지한 쪽이 밀린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자 쪽이 이제 그 승리한 셈이고, 그러니까 이제 풍장은 이제 외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이제 태자로 그 삼은 게 아니겠느냐. 뭐 저는 이제 그 의자가 태자가 되는 과정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35년부터 이제 무왕이 삼국사기대로 하면은 연락에 그 상당히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이제 의자가 잘 극복을 해야 되어집니다. 무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자를 태자로 책봉한 다음 왕권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선대 임금인 법왕께서 창건에 착수하셨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도량이 있다. 짐이 그 뜻을 이어 불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단된 왕응사 창건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려 하는데 경들 중에서 짐의 뜻에 반대하는 대신이 있거든 의견을 밝히도록 하라.
모두들 왕흥사를 세우는 데에 찬성한다는 뜻인가? 왕흥사는 법왕 2년 봄에 창건이 추진되었다가 법왕이 바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었던 사찰입니다. 말하자면 법왕이 기공식만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찰과는 달리 무왕이 이 절의 건립공사를 계속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의 이름이 임금 왕자에 일으킬 흥자로 되어 있어서 왕실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니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죠.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국사의 기록을 인용하여 왕흥사와 미륵사가 같은 절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왕흥사터와 미륵사터가 각각 발굴되어서 그 둘이 각각 다른 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미륵사는 익산에 있었던 절이고 왕흥사는 사비도성에 있던 부여의 백마강 건너편에 위치한 절이었습니다. 그 절은 대단히 화려하게 장식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국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 절 이름에 벌써 왕실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무왕은 이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면 대단히 정성을 들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왕흥사에 행차하여 예불을 드리는 모습을 삼국유사에서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비 강변에는 바위 한 개가 있었는데 여남은 사람이 올라가 앉을만 하였다. 백제왕이 왕흥사로 불공을 드리러 갈 때 먼저 이 돌 위에서 부처를 바라보고 절을 하면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지게 되어 이 때문에 온돌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온돌석을 스스로 따뜻해지는 바위라 하여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자원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호암사라는 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절은 부여의 귀암면 호암리에 그 절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암사에는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으니 나라에서 재상을 전형할 때는 당선될 후보자 3, 4인의 이름을 써서 봉함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조금 뒤에 지보보와 이름 위에 도장 자국이 있는 자로서 재상을 삼았으니 그래서 정삼이라 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귀족들이 정사를 논의하던 곳이 바로 호암사의 정사함이었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무왕이 불공을 드리러 다녔던 왕흥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김주성 교수는 얘기합니다. 호암사는 바로 백제의 귀족회의가 열렸었던 정사함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즉 백제의 귀족회의가 열렸었던 호암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왕흥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왕이 자신의 권력이 이제 귀족회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왕흥사 위치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서 귀족 세력의 견제를 벗어난 무왕은 아마 이때부터 사치와 방탕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궁궐 남쪽에 못을 만들라 일렀거늘 그 공사가 어찌 되고 있느냐? 예, 대왕마마. 지금 못을 조성할 터를 정하고 땅을 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옵니다. 짐이 둘러보고 왔느니라. 거대한 못을 조성하라 했는데 어찌 그리 협소하게 자리를 잡았느냐? 지금 파고 있는 것보다 2배를 더 넓게 파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하운데 걱정이 있사옵니다. 무슨 걱정인지 말해보라.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를 않사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물을 끌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하오나 물을 끌어오려면 20리나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하옵니다. 그까지 20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물을 끌어다 못을 채우겠사옵니다.
물을 끌어다 못을 채우고 사면의 언덕에는 버드나무를 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못한 가운데는 방장선선을 닮은 섬을 만들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이 방장선산이라는 거, 방장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삼신산의 하나죠. 복례, 영주, 방장 삼신산 하나이고 상당히 도가적인 이 성격이 강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남집 만들어 놓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배 띄우고 즐기는 거죠. 또 아까 대왕포라 하는 것도 사비하 쪽에 이게 이제 왕이 신하들과 측근 신하들과 즐기고 연애하는 그런 곳. 이런 이제 그 측근들하고 노는 기사들이 이제 다른 데에서는 없는 잘 안 보이는 게 이제 35년 이후에 좀 그 집중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왕은 측근 신하들을 데리고 유의를 즐겼는데 왕이 신하들과 즐겨 놀았던 곳이 바로 대왕포였습니다. 삼국유사의 한 대목을 들어보시죠. 사비하의 양쪽 언덕이 그림 병풍처럼 되어 백제왕이 매양 놀이 잔치를 하고 노래와 춤을 추었으니 이 때문에 그곳을 대왕포라고 불렀다. 향락에 빠진 무왕 밑에서 태자로 책봉된 왕자 의자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